이제는 브랜드들도 팬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신이 그 브랜드를 지키는 친구이자 군대, 브랜드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소비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그리고 관여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 묻고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대중이 항유하고 있는 유행어를 보면 당시의 트렌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 생각, 그 시대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데요. 요즘 유행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주행, 무야호. 네. 저도 대부분 아는 걸 보니 유행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년째 유행이 가시지 않는, 아마 앞으로도 영영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말은 바로 지속 가능한. 확 다가오시나요? 다른 유행어처럼 막 유머나 위트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지속 가능한을 붙여서 안 되는 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시대를 관통하는 유행어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가오게 된 건 아마도 인류와 지구 환경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걱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까지 더해져 지속 가능한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나의 일과 직업,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 세상의 패러다임과 마찬가지로 브랜드의 달라진 패러다임도 지속 가능성에 포커싱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혁신과 철학으로 신발계의 애플로 불리우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가 2016년 미국에서 설립한 신발 스타트업인데요. 실리콘밸리 신발로도 유명세를 탔었죠. 올버즈라는 브랜드입니다. 모든 제품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탕수수를 가공해서 만든 스위트폼은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 대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버즈는 이 기술을 다른 분야의 사업에서도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공개했고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는 도입조차 하지 않은 탄소세를 스스로 펀드로 조성해 내는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브랜드 설립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지금까지 왔었고요. 바로 이러한 브랜드 철학과 소신 덕분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고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설립 4년 만에 기업 자산 가치가 무려 1조 원이나 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추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은 모든 기업의 경영 철학과 모든 브랜드의 패러다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이를 언급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요, 요즘 고객들은 그냥 제품만 사지 않는 것 같아요. 브랜드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 묻고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무장 세력이 주둔하는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을 자사의 칩 제조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의 드럭스토어 체인인 CVS는 자신들의 매장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통한 매출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인 더 바디샵, 동물 보호를 위해서 동물 실업을 중지했고, 그리고 H&M은 모피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것이 브랜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투자 행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임팩트 투자를 받은 대표적인 브랜드는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사실 그냥 우리는 약간 전기차로 처음 알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과한 상상력과 이런 부분들 보여주면서 마치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결국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수송수단, 이동수단을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접근에서 전기차로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 임팩트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임팩트 투자를 테슬라가 스스로 구현하고 있다고 해요. 꼭 환경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시해야겠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인게이지먼트,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늘 노력하는 브랜드 그리고 기업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착 관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업이나 브랜드와 소비자 혹은 고객과의 관계를 충성 고객, 많이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고객들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쓴다기보다 그 브랜드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계속 애착을 가져주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애착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찐팬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찐팬이 확장이 되면 팬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서 기업들에서 인게이지먼트 랭킹들을 만들기도 했어요. 어찌 보면 누가 더 우리의 찐팬인가, 오랫동안 찐팬으로 존재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일찌감치 팬을 중심으로 기업의 전략 자체를 재편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모터사이클 제조사인 할리 데이비슨인데요. 오토바이를 잘 몰라도 브랜드와 로고 디자인만으로도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의 찐팬들은 파산에 직면한 할리 데이비슨을 구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팬덤이면서 모터사이클 동호회인 호그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 유치에 마케팅을 총동원하기보다 기존의 고객들을 더 단골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게 한 것으로 팬덤 마케팅의 정석 그리고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돈줄을 내준다. 돈줄 내주러 가자. 소비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그리고 관여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즉 고객들은 언제든 자신이 가치를 둔 브랜드, 자부심을 주는 브랜드, 개념 있다고 판단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돈줄을 내줄 준비를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단순한 불매가 아니라 끝장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게 진짜 그런가요? 기업들이 정말 무서워하나요? 현장에 계시잖아요. 무서워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CS 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고객들을 케어해주는 부서에 전화해서 이런 건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는 CS가 커스터머 케어, 고객 케어에 끝내는 게 아니라 CX 부서라는 것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객 경험 전체를 컨트롤하는 혹은 전략을 짜는 그런 부서로서 고객들이 브랜드 혹은 기업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게 좋은 경험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브랜드들도 팬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이 한 명인 어떤 브랜드와 팬이 1000명인 브랜드는 그 확산력 자체가 너무나 달라지고 있고 또 지속 가능성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팬슈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팬슈머는 팬과 그리고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투자도 하고 기획이나 제조 과정에 참여해서 상품 그리고 브랜드를 키워내는 소비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켈로그의 파맛 나는 시리얼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4년에 생산이 중단된 제품인데 펜슈머들이 나서서 파맛 시리얼을 생산해달라라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해당 기업에 요구했었고요. 그 결과 지난해 7월에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펜슈머가 관여했던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 먹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또한 펜슈머의 매우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탄생된 제품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액산 소스를 따로 팔아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소스만 구매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품 출시에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만우절에 공식 블로그에 만능 비빔장 출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매우 열광했어요. 하지만 기업이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얘기를 하자 얼마나 김이 샜을까요? 이후에 소비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소스의 정식 출시를 요구했고 결국은 한 달 뒤에 증정품으로 만능 비빔장을 선보였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정식 제품으로 출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팬심의 강력한 힘은 브랜드의 힘을 더욱더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이 소비자를 팬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모두 이러한 원동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주 작은 경험 접점에서 에러가 생기면 바로 안티로 돌아설 수도 있는, 기다려주지 않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살아남으려면 덕후 수준의 팬슈머, 애착 고객들과 연대한 브랜드 팬덤이 필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속 가능하려면 새로워지는 시대에 얼마나 변화 의지를 갖고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의 목소리나 고객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일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지속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은 지속 가능한가요? 업계에서 너무 다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브랜드들이 몇 개로 딱 다 귀결이 돼서 결국은 잘하는 브랜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구글,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그다음에 나이키, 스타벅스, 이게 거의 다 모든 것들에 다 왕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궁금하다면 팬덤이 있는지부터 살펴봐라입니다.